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우리의 큰손 국민연금이 움직였다. 사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 지분을 좀 확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LCC 항공사들을 좀 덜어내는 게 있었는데 일단은 이 헤드라인부터 우리가 좀 시장에 반영을 시켜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약했어요. 한 1분기 정도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손실 구간일 수도 있는데 미리 연금은 네이버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아마 가격적인 측면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는 걸 판단하고 접근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딥시크의 출현을 큰 패러다임의 변화로 놓고 봤을 때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 중에서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 들어간 면도 있겠고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의 포트 조정 속에서 네이버를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겠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포트 조정 차원에서 이 또한 진입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내수주들 같은 경우가 좀 특이했죠. 연금 같은 경우는 이마트 플레이를 주로 했어요. 근데 이마트 또한 이게 데이터로 소비가 회복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좀 특이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냥 포트 조정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저가항공 쪽 같은 경우는 주가 답보 상황이 있고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까 좀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어요. 미국 쪽의 주식 비중은 좀 줄였고 이런 식이거든요. 여전히 국내 주식 비중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약하기는 한데 연금이 이 지수 수준에서 주식을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연금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를 보되 좀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우리의 근거와 일치할 때 그때 좀 편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연금 측에서 보니까 LCC 항공사에 관해서 비중을 좀 축소했던 부분들이 관세에 관한 영향력들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에 관해서 항공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왜 그런지도 한번 풀어보고요. 그 이유가 국민연금의 비중 축소에 영향을 줬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마 LCC를 줄인 건 당장 나오는 이익 같은 경우가 보이지 않기 때문 같아요. 유가와 환율은 봤을 때 비유호적이진 않는데요. 환율도 오를 만큼 또 올랐으니 이제는 좀 빠질 수 있는 거고 이 전국에 대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유가는 답보 상황이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보면 LCC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조금 공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노선을 늘리면서 확보한 기업도 있어요. 유럽 노선을 코로나19 때 가지고 온 기업도 있는데 우리가 예전보다 저가항공 쪽 같은 경우가 입출 그 빈도? 그게 좀 적어요. 그렇다 보니 비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관세 영향이 시장 불안성도 있겠지만 포트 조정이에요. 주가 덜 오르는 건 좀 비우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비중에 대한 걸 한 방에 다 비운 게 아니거든요. 1% 정도 늘리고 1% 정도 줄인 거다 보니까 저기에는 큰 의미 두기보다 그냥 포트 조정 좀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관세까지 엮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포트 조정의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국민연금에 관한 포트폴리오에 관해서는 이사님과 일전에도 이야기를 나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주식 쪽으로 가는 수익률이 좋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는 뭔가 좀 그것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빨리 잘 줄였고요. 빨리 잘 줄인 상황이고 작년 말부터 연금은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국내 비중을 늘려왔어요. 그 속에 전략이 있었다 보니까 물론 환의 영향으로 기계적으로 줄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줄인 거고 최근에 미국 시장 해외 주식에서 성과 좋았던 쪽은 없어요. 연금도 그렇고 해외 펀드들도 롱숏에 있는 해외 펀드들도 그렇고 없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미리 그래도 합리적으로 줄인 상황이고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아마 지금 다시 비중을 좀 늘리는 걸 고려하지 않을까 오히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우리 생각할 게 불확실성이란 게 존재하잖아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판단될 수 없는 그 약간의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한 변동성, 이럴 때는 이 정도 빠졌으니까 주식을 사야지라는 거는 모두의 주관적 생각이잖아요. 근데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반등이 나올 만한 트리거들이 나타났을 때 뭐 관세에 대한 부분에 지금의 톤이 좀 낮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의 다시금 달러 같은 경우나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변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려요. 연금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겠죠. 펀드에 대해서 주식 편입을 할 때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 밸런스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각 평가 지표 같은 경우가 있어요. 매크로 데이터의 지표, 그다음에 여기에서 각 기업에 대해서만 밸류에이션 데이터 이런 거를 감안해서 가기 때문에 뭐 서서히 이제 좀 미국 주식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 오히려 또 국민연금 측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에 관해서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런 관점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연금이 지금 포트폴리오상으로 해외 주식을 이제 줄인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할 만하긴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의 종목까지 참고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쳐도 네. 그 비중 자체는 참고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은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진국과 신흥국, 그다음에 해외와 국내 비중을 조절할 때는 거기에 대한 뭐 평가 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타이트하게 존재하다 보니 우리가 좀 연금은 언제나 주식을 잘 해왔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국민연금에 이렇게 매번 매달 납부를 하는데 왜 이런 식의 성과밖에 못 내냐라고 하는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네, 네. 잘 해왔고 잘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식에 대해서 국가별 편입비, 그다음에 신흥국, 선진국 편입비를 그 도출할 때는 그 나름의 좀 타이트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참고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접하기 힘든 그런 연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 걸까요? 그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인데 그 부분을 좀 쉽게 도출을 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뭐 매크로 지표 중에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의 변화겠죠.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이 선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지표를 좀 추려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원자재, 환율,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최근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코인,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해서 흘러가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을 아마 볼 거거든요. 그건 개인 투자자분들도 접하실 수 있다 보니 그걸 무조건 뭐 국채가 오르니까 안전자산에 대해서 수익률이 빠지니 뭐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거를 일차원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시장의 변화랑 데이터들을 좀 합치시켜 보면 도움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